아 진짜 몇 번 해보는지 모르겠어. 이게 세 번째 만. 그니까. 쟤 외우겠어 이. 하지만 외우지 못해. 자 봅시다. 후딱하고 테스트 하죠. 자 보시면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자.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헛숭이는 아니었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이거 뭐다 편집자죠? 문평. 편집자죠 문평이에요. 자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기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본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대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문장 하나가 굉장히 길죠. 한 5줄 정도 되죠. 이거 만연체 문장이라고 합니다. 만연체 문장.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죠. 서술자의 서술에 진술에 집중하게 한다고. 자 계속 보시면요.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힘써 널리 보고 뒤에 슬래시로 끊고요. 애써 널리 들은 것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대부법 사용되고요. 자 그리고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 여기서부터 스스로 갖추어진 가로 열고요. 줏대와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 여기도 역시 대구 일어납니다. 자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요 범위 안에서 이제 대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중괄호로 묶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뒤에 슬래시를 끊고 여기서도 역시 대구법 사용됐고 그리고 여기 줄 그어볼게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패로 박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유자가 이 부분이요. 이제 뭐냐면 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사람입니다. 첫 번째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싫어했다는 얘기죠. 분수 없이 여기도 줄긋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줄긋고요.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래서 유저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사람 두 번째입니다. 자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여기도 줄긋자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게 기다리듯 미워하여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매우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관중의 삼국지를 읽게 되는데 나관중은요 유교를 숭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배신한 조조를요 안 좋게 그립니다. 됐나요? 됐어요? 근데 조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변태기가 있다 뿐이지. 자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늘 마음속에 체크해놨다는 얘기죠.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직에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여기 줄글자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여기까지 주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사람 세 번째입니다.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여기 줄글자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몰스런 구두쇠 여기까지 줄거고요. 를 보듯 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에서 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딸을 시집 보내세요. 보내면서 뭘 받는다? 지참금 같은 돈을 받아요. 되는 이걸 그래서 뭐 한다? 미천 삼아서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딸 팔아서 뭐 하는 거야? 장사하는 놈이에요. 됐니? 이거 정상적인 놈 아니죠.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파렴치한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멸시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구두쇠 보듯이 을의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중괄호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중괄호로 묶은 부분 여기가 뭐다? 줏대와 주견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줏대와 주견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그의 템템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여기서부터도 대가로를 묶자.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요. 편집자료 문평이죠.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지쳐 옛말을 빌려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 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여기서부터도 대가로를 묶자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뭐냐면 그 선천하지 우이우 후천하지 락이락 이라는 말이거든요. 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는데요. 서술자 평가 이걸 통해서 인품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학자 같아, 선비 같아.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고시까지 인용했죠. 이 고시의 내용은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대한 언급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유자는 어진 인물이었다. 낸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 같은 인물이다. 이강가 나 유가요. 미스터리 I 미스터 유 이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간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리지 않던 첫 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그는 유자였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성은 유씨인데 도덕적으로 어떻게 완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뒤에다가 이제 자자를 붙여주는 거야. 됐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의 본명은 공구입니다. 됐어요? 근데 원체 뛰어난 유학자다 보니까 공자라고 붙여주는 거죠. 됐나요? 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걔 이름은 뭐예요? 주희예요. 주희. 근데 주자라고 불러주죠. 됐나요? 선생님 맹자는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유자였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게 존경심의 표현이죠. 자, 그러고 나서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안 가요. 돈이 없어서.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한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거위원으로 일해요. 되나요? 선거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거의 비서처럼 일하다가 이제 영장 날라옵니다. 남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영장 때문에 얘가 입대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수인 행사를 하며 군생활을 편하게 한다. 얘가 기차를 탔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땠냐면 심심풀이로 읽는 책이나 신문이 있으면 그걸 어디다 꽂아놓는다? 좌석 뒤에 있는 보관함이 있는데 거기다 꽂아놓고 내려요. 다들 돌려서 보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야? 이 사주팔자 보는 그 책이었던 거야. 그걸 읽고 나서는 이놈이 말빨로 그냥 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새끼 잘 본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군단장까지 찾아와요. 스타까지. 그래가지고 얘 군생활이 완전 펴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물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 입고 여긴다.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봤던 부분이.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 여기 줄고요. 왜 그렇다? 불상을 닦다가 불상에 때가 있길래 그걸 닦다가 안 닦여서 거기다 침 뱉고 닦는데 그걸 총수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불경스럽다고 해서 쫓겨나는데 자르진 않아요. 왜? 유자가 아주 똘똘하고 일머리가 있거든. 되나요? 딱 보면 있어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되나요? 자, 그래서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 여기 줄고요. 이거 뭐 하는 일이냐면요. 회사 내 교통사고 처리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요. 저는 대강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왜? 얘네 그룹에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고요.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요. 배경이 1970, 80년대예요. 거기다가 택배업도예요. 이거 뭐다? 현대예요. 현대. 됐나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운행하다가 무리하게 운행하면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산 가가지고 적재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이 사람들은 한 번 왕복할 때마다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총 왕복하면 얼마예요? 서울에서 부산 안 가봤지? 안 가봤다 그랬지 참. 차 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 반. 안 막히면 이제 버스 타고 가면 이제 한 4시간 15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터미널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선착장으로 빠지는 거니까 글로 가가지고 실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걸 내려놓고 다시 내려가는 거야. 싣고 내리고 하는데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 잠깐씩 쪽잠을 자요. 그리고는 계속 운행을 하는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그럼 벌써 8시간이야. 됐나요? 근데 한 번 이래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가는 거야. 갔다가 왔다가. 그럼 또 8시간이야. 16시간을 운전만 하는 거예요. 쪽잠 조금씩 자고. 근데 그 이런 대형 트럭 모시는 분들은요 또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리해서 그런 트럭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트럭 얼마인지 아세요? 그 뭐야 옵티머스 프라임이 변신하는 그 트럭 있잖아. 그 큰 트럭 얼마일까요? 얼마? 5억 4억 5천 4억 5천 몰라 얼마일까? 모르겠네요. 2천만 원. 1억? 그게 1억 5천에서 2억 정도예요. 1억 5천. 넌 너무 많이 썼어. 도대체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선생님, 자동차는 당연히 5억 정도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뭐 이런 거야? 오, 장난 아닌데? 자, 근데 그게 한 2억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무리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사는 거야.
여기저기서 돈 꺼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갚아야 되지 이자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뼈가 빠지게 일해야 되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왕복을 해요. 그럼 하루가 없어요 거의. 이거 내리고 올리고 그때 그 잠깐 쪽잠 자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트레일러들 보면 운전석 있고 조수석 있으면 그 뒤쪽에 가요 뭐다? 누워서 잘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넓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누워서 자다가 봉변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운행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그걸 했었거든. 그 뒤에 그 소파 들어가는 그 자리를 뺀대요. 빼가지고 개조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 우퍼를 다는 거야. 그 있잖아 커다란 스피커. 그리고 음악을 트는 거야. 졸릴까봐. 딱 틀고 최대한 올리는 거야. 볼륨을. 그러면 광광광광광광광 하면서 막 온몸이 울린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온대. 근데 그렇게 운행하다가 뭐 하는 거야? 들이받는 거야. 잠깐 깜빡 이렇게 했다가 탁 들이받으면 야 이런 차가 들이받으면요 사망이에요. 진짜 우리 타는 차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잖아. 한 줌 핏물로 변해. 찍 하면서 쪼그라들어요. 진짜. 됐나요?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그거 이제 담당하는 거예요.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됐나요? 자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세요. 72페이지. 자 그가 다룬 사건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가 다룬 사건도 대부분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운전 윤리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죠. 뭐 예를 들자면 술 먹고 운전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되나요? 술 먹고 운전하면요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져요.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뭐가 툭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리냐면요 약 2.5초에서 3초 정도 걸려요. 한 다음에 대상을 판별을 해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람이야. 어쩌지? 브레이크 밟는다. 신호를 보내면 그때 이용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움직여서 쿡 밟아요. 여기가 3초. 근데 밟고 나서 급제동을 해도요 시속 80km 이상 되면요 멈춰서는데 2초 이상 걸려요. 끼 하면서 밀려가요. 근데 그건 승용차 얘기고요. 이렇게 16톤 트론 막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밟아도요 안 멈춰요. 쭉 밀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그냥 앞에 있는 애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 되나요? 자, 그렇지만 가해자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줏대가 있고요. 줏대가 있고요. 사리 분별을 한다는 얘기야. 가제는 개편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시게 되면요.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대부분이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 지은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라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가 뭐냐면 이제 대타예요. 대타. 지금으로 따지면 한마디로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계약직 임시직. 됐나요? 자 그래서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미가 드러나죠. 유자의 인간미가 드러나고요. 자 스페어 운전수는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잖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거나 옆에 내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봉지쌀이 뭐냐면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대기로 이렇게 못 사요. 그러니까 라면 봉지 같은 거 있잖아. 다 먹고 난 라면 봉지 이걸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거를 얼마씩에 팔았던 거야. 되네. 자, 그래서요 스페어 운전수의 어려운 삶이죠. 어려운 삶, 어려운 형편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요. 그는 결국 여기도 줄긋자.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설계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계속 보시면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2포대 팔아주고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옅을 수 있는 한계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고요. 자, 줄곧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뭐가 드러난다? 인간미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는요. 여기서요. 뭐가 드러난다? 매정한 현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기업이 분명히 고용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단 얘기예요? 얘네들한테 돌보질 않아요. 한마디로 복지를 안 해요. 옛날에 이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되네. 자,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어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나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루미였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바다 근처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서도 드티었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두름을 개 안 닦게 고양이 안 닦게 야무지게 내달아 주면서 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엌. 벅에 제우, 지랑밖에 읍순이 배비우 수제비고 배비고 수제비고 근거리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연탄불에 거자시든지 뱁솥에 밥솥에 쪄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노있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규?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을에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겠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르시고 감동받은 거죠. 자,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맞춰 잘못 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 이게 봉변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죠. 봉변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유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야, 너 흥분은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자, 여기서 너는요 누구냐 하면요 유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유자예요. 유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아이고 남경아 너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나연이가 내가 미쳤지 막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밥을 너무 많이 처먹었잖아 막 이런 거랑 됐나요? 식곤증 막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요 너는 뭐냐 뭐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면 살 거라 그거요? 너야말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검을 비석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줘박히고 안 맞고 네 발로 걸어나온 물건인데 말이여. 그런데 이제 와서 내매 영안실에서 나무 영안실에서 찌욱거리며 기웃기웃거리며 장사미사 아무한테나 됐어요? 아무한테나 아무 남자 아무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한테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그것도 과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갈질에 엎어지고 어디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진기 값을 물어주대. 아까진기 값 이게 뭐냐면 땡값 됐어요? 땡값을 물어주대.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못해주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과거를 언급하는 거죠. 과거.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처지를요 한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못한 것도 없이 두들 맞고 다니잖아. 그죠? 4대 부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 벌어 인양 남해 너보고 그냥 남해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그러니까 개처럼 살라고 가르치셨냐? 동경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 북으로 공매나 맞고 탈라고 널 낳아놓으셨네. 라고 돼 있죠. 동네 북처럼 공매나 공짜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냐? 너도 처자가 있는 매미 이게 뭐라냐? 뭐여? 네 신세도 참.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회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세상 사는 대저 궁즉 통이라 궁하면 통한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먼저 선수를 쳐서 여기 줄굼고요. 이게 봉변 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유자가 생각하는.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도를 하는 거죠. 먼저 애도하고 친한 척하고. 됐나요? 그는 실천을 하였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는다. 우선 고인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재래종으로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 위를 눌러가면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거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눈 빨개진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흉물을 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흉한 속셈으로 음흉한 짓을 하며 뭐 이런 뜻이에요. 흉물을 떨며 눌러 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하고 보는 거야? 무조건 애도하고 보는 거야.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는 것이었다. 에이 쥐길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이 죽인 놈들.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투첨하게 장만해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부익은 뭔지 아시죠? 그죠? 자, 아까 어깨를 흔들며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라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그러니까 술잔을 예전에는요 돌려가면서 썼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잔 먹고 나면 이렇게 해서 주고 술을 따라줘요. 그럼 네가 마시고 다시 날 줘. 그럼 내가 그쪽에서 또 날 따라주면 또 마시고 또 줘요.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순배예요. 3번을 해야지 이제 주도를 갖췄다 그래서 각자의 술잔으로 이제 술을 먹어요. 됐나요? 그래서 옛날 거야 옛날 거. 자 그래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실례입니다만 망이 나고는 죽은 사람하고는 어찌 되시는지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안짐새를 고치며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정체를 몰라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제서야 정체를 밝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체를 밝힌다는 거, 명함을 내미는 거죠. 명함에 무슨 상사, 상무 누구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의도까지도 밝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상황 수습하러 왔다. 요거죠. 자,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작거니 해온 사람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면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대거리 싸운다는 얘기죠. 싸우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초기와 달리 봉변을 안 당한다는 얘기죠. 옛날이니까 이런 거 가능한 거야. 요새는 뭐 보험사 끼고 뭐 하고 난리도 아니죠. 변호사 끼고.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흡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그러니까 두드려 맞았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그러니까 봉변 안 당하고요. 업무 수행이 원활했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보시면요.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품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노인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보아주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다. 침 놓는 법 요거 네모 치시고요. 유가족을 돕기 위해 배운 거예요. 이게 다 유자의 이제 인맥과 관련이 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제에 따라다니다 보니 맷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맷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가 이제 뭐예요? 상주 됐나요? 상주가 뭔지 아시죠? 상가집 가면 이렇게 팔에다 견장 같은 거 두르고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 됐나요? 자,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오르니 그르니 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그러니까 장지 쓰는 일로요. 시비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요. 시골에서 이렇게 장지 쓰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요새는 매장하면 안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뭐 해야 돼요 요새는? 요새 뭐 해야 돼? 화장. 화장해서 어떻게 해야 돼? 유골함에 넣어요. 유골함에 넣어서? 묻어요. 그럼 마찬가지잖아 매장. 뭔 소리요? 어디다 넣지 않나? 유리함. 아 유리.
납골당. 아, 납골당. 납골당 그래요. 납골당에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새는 땅에 묻으면 안 돼요. 매장하면 그 불법이에요. 그럼 이미 묻힌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미 저질러진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들은 무조건 납골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 영화가 사람 많이 배려놨어. 화장해서 뭐예요? 뼈가루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쫙 뿌리잖아. 불법입니다. 환경오염이에요. 환경법에 걸려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공업묘지 산역군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드려 풍수지리를 배우고 풍수지리 여기 네모치시고요. 이게 동그라미 2번. 저도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뭐냐면 현관문 있잖아. 현관문하고요 안방이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문이 마주 보이면요 이거 되게 재수없는 집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문을 틀어야 돼.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상관없어. 그래요? 바로 보이지만 않은데 바로 보이지만. 바로 보이는데. 정면에 있어 화장실이? 네. 응? 문 항상 닫고 다니세요. 아 그래요? 문을 항상 닫고 다니면 좀 덜해. 방이 바로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안방. 그냥 제 방은요? 넌 괜찮아. 넌 뭐 네가 뭐 하냐? 엄마 아빠가 중요하지. 무엇이가 중요하대? 그리고 이제 머리를 두고 잘 때요 어느 쪽으로 두고 자라? 남쪽으로 될 수 있으면 두고 자는 게 좋아요. 남쪽 아니면 동쪽. 북쪽 안 좋고요. 왜? 북향 쪽은요 귀신 다니는 길이 있어요. 오. 그리고 서쪽도 별로 좋진 않은데 북서쪽이 최악이에요. 거기가 귀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귀문이 열리는 집 곳. 가서 해봐야겠다. 해본다고? 아니 핸드폰 나침반 두고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주위에 그게 없어야 돼. 그 대신에 전자기기가 없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에 영향받아서 헛소리해요 얘가.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돌아요. 진짜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가만히 지켜봐 그러면 방향 나오니까 거기 맞춰서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그거 안 좋아요. 책상이 있는데 혹시 자기 이렇게 딱 앉아서 책상 있는데 여기에 그 창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거 최악이에요. 왜요? 공부 안 해요. 맞아요.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넌 네가 안 한 거잖아. 안 좋아요. 왜요? 왜요? 기운이 다 글로 빠져나가요. 천막 구경해서요? 내 생각엔 그거 같긴 한데 딴짓해요 자꾸. 기운이 안 좋아요. 옆으로 붙어 있는 건. 옆으로는 상관없어. 그래도 옆으로는 딴짓하는데. 맞아요. 그럼 그 새끼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야. 공부는 내 취미가 아닌 걸 그거지. 그래도 뭐 없어요? 내가 전문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침대랑 문. 맞다. 그거다. 거울. 아 맞아. 옷장. 맞아 거울끼리 마주보게 하면은 귀신문 열린대. 진짜 진짜요? 침대랑 거울이랑 맞으면 안 된다 했어. 맞아 그것도 안 된대. 진짜? 그게 있어요. 그 방향이 집의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놓고 딱 봤을 때 남쪽에 있는 방이 있어요. 정남쪽에 있는 방. 그 방이 공부방이어야 돼. 왜요? 왜요? 그 방이 공부방이어야지 그 집에서 좋은 인물이 나와요. 네. 그 집에서 큰 인물 나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됐나요? 남쪽이요? 그 집에서 정남쪽에 방이 있으면 그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됐나요? 특히나 그 집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을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크게 성취를 해요. 됐나요? 그게 안방이면 어떡해요? 바꿔! 엄마 이제 내가 대세야. 나만 믿으라고 저리 가. 막 이러고. 됐나요? 풍수지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이건 작은 거예요. 집 안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집 밖까지 따져야 돼요. 집 밖이랑 그 주위까지 환경까지 그것도 다 따져야 돼요. 알려주세요. 쌤은 싫어요. 전문가가 아니세요? 대사님. 배산임수가 가장 좋아요. 근데 그 배산임수 중에서도 산 형세가 망인 데가 있어요. 최악인 데가 있어요. 뭔데요? 거기는 기운을 못 받아요.
7보산 어때요? 7보산. 안 가봐서 몰라.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 풍수지를 배우고 쇠를 장만하여 좌향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이 나침반이 그냥 나침반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풍수지리사들 쓰는 전문 나침반이 있어요. 이런 거요? 아니 아니 그거는 이게 딴 거고 그건 수맥 찾는 거고 임마. 아, 오 돌아간다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만약에 그걸 했는데 이게 진짜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잖아. 진짜 그 힘이 좋은 거거든요 수맥이. 그러면 그거 막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굴이 있죠 동으로 있는 동판 같은 거를 밑에다 깔면 돼요. 그러면 수맥 영향을 좀 덜 받아요. 됐나요? 수맥이 왜 안 좋아요? 안 좋은 기운을 뿜어서 사람한테 미치거나 아니면 사람 기를 빨아가요. 그걸 제가 빨면 안 돼요? 안 좋은 기운을 뿜어내는데 네가 그걸 훅 빨면은 와우 그러면서 이상해질 거 아니야. 독 빨아먹냐? 센데? 발성의 전화. 선생님 전 이미 사악해요. 사악하면 극을 달려보려고요 뭐 이런 거야? 이거 진짜 무시무시하다. 자 그래서요 쇠를 장만하여 좌향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다. 사기꾼 같은 입담이었다는 얘기죠.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줄 필요가 있었다. 수맥 여기 줄긋고요. 동그라미 3번.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의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됐나요? 그래서 신부님이 수맥을 찾는다. 이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됐어? 아니 미신자 마찬가지야. 근데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이게 뭐냐고. 미친 거냐고. 옛날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부님 중에서 전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신기했어.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75페이지. 그러고 보면 그는 여기서부터 대가로를 묶어보자. 그러고 보면 그는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라고 하는 애의 세모 치시고요. 그리고 줄 쭉 끌게요.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줄 그어두시고요. 자 그래서 총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다? 허영심자고요. 그리고 사치를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어때요? 위선적이죠. 됐나요? 그리고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총수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촉이나 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 잘할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일 잘하네. 자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질은 불허하였다.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정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여기 줄붙자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마디로 유자가 곧 뭐다? 적임자라는 얘기예요. 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요.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인데요. 얘는요 총수를 논평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자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 줄거리 나오는데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껏 돕는다. 병이 들어 쇠약해져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가 저 세상 떠난다. 이거 되게 간략하게 썼는데 원래 뒷부분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로 간다? 이 사람들 소유로 돼 있는 대형 병원.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그 아산병원 전체 총무부장으로 가요. 격리부장. 아산병원은요 어느 수준이냐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이요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10억, 20억 단위, 10억, 100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수술도 어마무시하게 잡혀 있고요. 진료 보고 가는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진료 보고 가면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CT 한 번 찍으면 몇십만 원 막 이렇게 훅 들어와요. 그거를 그 많은 돈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야. 한 달에 몇백억씩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일이 터지죠. 뭔가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는 뭐예요? 박정희 정권 아니면은 전두환 정권이었다고. 아마 박정희 정권을 지금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정권 계엄 때렸었죠. 됐나요? 그땐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시위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몽둥이 가지고요. 만약 여학생이 나연이가 나왔어. 센터잖아. 자, 그냥 그러면요. 의경이나 정경이가 와가지고요. 욕하면서 머리끄댕이 그냥 잡아요. 그런 다음에 확 끌어당기는데 얘가 버틴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 있죠. 경찰들 들고 다니는 거. 그걸 그냥 까요. 팍 때리면서 그냥 질질 끌고 가요. 됐나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발로 그냥 걷어차고요. 밟고요. 그러다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됐나요? 치료도 안 해줘요. 머리 터져가지고 피 질질 흘려도 치료 안 해줘요. 그 상태로 그냥 닭장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가지고 똑바로 하자! 그런 다음에 조서 쓰고 그래요. 치료 안 해줘요. 됐나요? 최루탄 펑 쐈는데 최루탄이 날아가다가 잘못해서 머리 맞았어. 머리 그럼 여기 빵꾸 나거든요. 뻥 하고 들어가요. 그럼 죽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도 책임 안 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엄을 빡세게 했던 인간이 또 하나 있죠. 누구?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지역 계엄을 내렸죠. 어디? 광주. 그래서 영화 보면 택시 운전사 나오잖아. 거기서 사람들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 그건 많이 순화된 거예요. 많이 순화된 거예요. 그냥 총 들고 타당타당 이렇게 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갈겼대요. 드르륵 하면서. 저 아니에요. 타닥. 얘도 오 그러면서 수민아 드륵. 얘들아 드륵. 아이씨 드륵. 다 죽는 거예요. 다. 어떡해. 그게 계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미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이 되는 게 맞아요. 네.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보이면 네, 어딘가에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뽀글뽀글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그게 아니고요. 제 아닌데 뽀글뽀글. 네. 아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시민 단체들이 시위를 하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머리 터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병원으로 왔는데 응급실로 왔는데 얘네들을 받지 말라고 누가 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렸냐면 총수가 내려요. 왜? 얘네들이 치료해줬다는 사실이 정권에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기업이나 그룹에 불이익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절대로 받지 말라고 직접 불효령을 내려요. 근데 유자 입장에서 눈앞에서 사람이 머리가 터져서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봐? 어떻게 안 받아? 근데 의사들이 다 눈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유자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뒷문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뒷문으로. 왜? 여기는 응급실이 아니니까 경찰들이 없거든. 뒷문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가 친분이 있는 의사랑 간호사들이 다 끌고 와요. 맞다, 김 선생 좀 도와줘. 그런데 아시잖아요. 저 요새 좀 빠듯해요. 저 여기 잘리면 진짜 우리 가족 어디가 오갈 데도 없고 막 이러면 얘기하면 아따 김 선생 나 선생 그렇게 안 봤는지 너무하는구만. 자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째서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지도 못 잡고 있을 때 내가 사람들 풀어가지고 장지도 찾아주고 화장터도 알아봐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이 못되게 굴면 그럼 그 되는 게 안 되는 게 어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이렇게 막 쏴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게 총수한테 바로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때 잘려요. 잘리고는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아따 잘 졌어. 집에서 쉬면서 책이나 읽지 뭐. 이 사람이 독서 광이거든. 그래가지고 독서나 하지 뭐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몸이 좀 이상해.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았던 거지. 정기검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6개월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지로 가서 무서주는데 발이 날 때 이문구 씨가 이때 당시에 이 소설을 썼을 때가 우리나라 대한문인협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유자도 맨날 드나들면서 이제 얼굴을 같이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문인들과도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유자를 기리기 위해서 다 같이 발이 나는 자리까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제 유자에 대해서 평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자의 인생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요. 되나요?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됐나요? 나름대로 재밌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범이 다 끝났다. 자, 이제 테스트 보자. 뭐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 먹어봐요. 1단원 전체 다 너무 많다. 25개인데요. 얘 개수가 늘어난 거 아니나? 늘어났죠. 아이. 헐, 나 또 하나 틀려서 또 테스트 아, 근데 시간이 애매해. 그니까요. 오늘은 자습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제발 오늘만요. 고맙지. 뻔했네, 플리즈. 지금 풀려면 한 문제 1분에 하나씩 풀면. 찐으로? 이건 조금 그렇. 야, 그러니까 나는 한 문제 5분씩 푸는데. 자연스럽게 치킨 너겟 빨면서 그거 재미 말면서 씨발 말면서 진짜. 에휴, 알았다. 오늘은 공부하자. 짱. 그 대신에 숙제 검사. 숙제 안 돼 있는 사람 남긴다. 가만. 오늘 앉아 계세요, 그냥 편하게. 안 했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비 온다니 가리고. 이거 오늘 받았잖아. 너. 아 맞다. 오늘 받은 거왜 지금? 뭐야? 이거예요.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떡해? 그거 민선이 매겨. 너 먹을래? 내가 먹어볼게. 먹어 그냥 먹어. 아주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한 입에 아 근데 아까가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아까 뜨끈뜨끈 할 때. 네. 이거 비 오는 날이 가리고. 가리봉동. 가리봉고. 어떻게 이름을 가리봉고? 그러니까 가리봉이 이름이 동 아니야? 맞아요. 어떻게 이름이 가리봉? 동 귀여워. 글쎄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실은 왜 잠실인지 알아요? 왜요? 잠자. 잠자는 방이라는 건요, 잠실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고요. 잠실고등학교 애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잠을 자요. 진짜요? 정말 잘 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참 우리 잠실고 학생들 너무 착하다고. 왜 자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요. 떠들지도 않고 조용해. 그러니까 참 좋은데 너무 자서 그게 걱정이라고. 야, 나 거기 가면 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전교 1등이지. 선생님들이 안 깨워 심지어. 왜요? 잠실이라서? 개꿀 가라고. 헐. 야, 나 걸로 갈래. 가라? 쌤 따라 가라. 남자고등학교인데. 야, 태국 갔다 가야겠다. 그것도 불가능해.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숙제를 안 한 네가 너무. 저 숙제 했거든요. 얘 너무 지혜. 뭐? 그 차은우 생일 파티에 어, 나오는 뭔지요? 채점을 아니 왜냐면 너무 급했어요. 지혜는 따라하는. 오늘 급하게 풀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천천히 풀었어요. 너무 천천히 푸셨네. 아니에요, 많이 풀었어요. 채점을 하나도 안 했네. 아니 좀 했어요. 풀비린내는 왜 안 풀었어? 풀비린내는 몰랐어요. 줄래? 저거 살짝 실수. 비린내 나. 개소리야. 채점 안 했고. 아니 근데 채점했어요. 맞았어요. 다 맞아서 채점 안 한 거예요. 똥 싸지 마. 맞아요. 저 이거 모르는 거는 심지어 틀린 것도 이거 말했어요. 쌤 이거 지우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